안녕하세요. 배신의 호리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친정엄마. 얘, 요즘 어떻게 지내니?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니? 그냥 그래 엄마. 별일 없이 지내려고 노력하는데 솔직히 좀 힘들어. 아휴, 내가 네 사는 꼴을 보면 진짜 가슴이 미어진다. 너 그때 아빠가 반대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그때 그냥 네가 좀 더 생각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다. 엄마, 결혼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 안 그랬어. 진짜야. 그렇게 한량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일도 잘하고 나한테 잘해줬어. 근데 결혼하고 나서부터야 자꾸 직장을 관두고 뭐 하나 제대로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나 혼자 벌어서 다 감당해야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렇지 않아도 아빠도 속상해서 말도 못하고 계셔. 네가 그렇게 힘든 걸 뻔히 아는데 아빠도 자기 딸이 이렇게 사는 거 마음이 안 좋지. 내가 그랬잖아. 반대할 때 이유가 있었다고. 괜히 반대하신 게 아니라고. 알아 엄마. 근데 이미 이렇게 된 거 후회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그래도 어쩌겠니. 결혼했으면 네가 감싸 안아야지. 책임지고 살아야지. 엄마, 나도 알아. 근데 정말 너무 힘들어.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말인데, 네 아빠 빌라 알지? 이번에 인테리어 비용 대신 신축 빌라 하나를 받았어. 그거 너 들어가서 살아. 뭐? 아니 엄마, 그건 좀. 뭐가 좀이야. 아빠도 그걸 원하셔. 제발 좀 그만 자존심 부리고 들어가 살아. 네가 무슨 부경을 누리겠다고 이러고 사냐고. 근데 엄마, 아빠가 그렇게 반대했던 결혼인데 이제 와서 내가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건 너무 염치 없는 것 같아. 그냥 나도 내가 선택한 결혼이니까 내가 감당해야 하는 거 아닐까? 예, 이럴 땐 그냥 부모 도움 받아. 언제까지 네가 혼자 그렇게 힘들게 살 거야? 아빠도 네가 그렇게 사는 거 보면서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냥 좀 들어가 살라고. 엄마, 정말 답답하다. 너도 너지만 네 아빠도 네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 거였으면 애초에 그냥 밀어붙여서 결혼 못하겠어야 한다고 속 터져 하셔. 그러니 이제 제발 좀 들어가 살라고. 면목이 없었습니다. 반대하셨던 결혼이었는데 결국 부모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부터 아버지께서는 이 결혼을 반대하셨고 어머니 역시 확신이 없었지만 저를 믿고 지켜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힘들다고 부모님께 기대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너무한 것은 아닐까요? 제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몫이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선 단호하셨습니다. 어차피 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집은 세를 줄 거라고. 괜히 자존심 세우지 말고 편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속상해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어졌죠.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거절하려 했지만 결국 제가 버티는 것이 더 의미 없는 고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의논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사실 의논할 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분명 당장 들어가 살자고 할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까지 끝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죄송해하며 고민하는 동안 남편은 그 집으로 들어갈 생각에 신이 나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반대하셨던 결혼이 이렇게 결론이 나버렸다는 것이 부끄럽고 참담했습니다. 반대하시는 부모님을 설득하면서까지 결혼을 했었는데 결국 그 반대가 틀리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해버린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죠. 아버지를 뵐 명목이 없었습니다. 나와 남편. 여보,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가 이번에 신축 빌라 하나를 받으셨대. 인테리어 비용 대신 받으셨다고 하더라. 어? 진짜? 와, 대박인데?
근데 갑자기 왜 그 얘기를 하신 거야? 우리가 그 빌라에 들어가서 살면 어떻겠냐고 하셨어. 뭐? 거기 우리가 들어가도 된대? 아, 그럼 완전 좋지. 집값 부담도 줄고 월세도 안 내도 되잖아. 당신 그렇게 좋아할 일이야? 아빠가 반대하셨던 결혼이었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게 맞아?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해? 그거 그냥 빈집 되는 거잖아. 우리가 안 들어가면 결국 세를 주실 거 아니야? 차라리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게 낫지. 그런데도 난 아빠한테 면목이 없어. 솔직히 좀 염치 없잖아. 염치 없긴 뭐가 염치 없어. 당신 친정 부모님이잖아.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잖아. 아빠가 반대하셨던 결혼인데. 아휴, 그거야 결혼 전에 그런 거고 지금은 다 지난 일이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버님도 속상해 하셨겠지만 결국 딸이 잘 살길 바라는 거잖아. 잘 산다고 생각할까? 아빠가 당신 싫어한 이유가 뭔데? 직장 제대로 다녔으면 이런 말도 안 했어. 또 그 얘기야? 내가 직장 계속 못 다닌 게 내 잘못만은 아니잖아. 회사 사정도 있었고. 핑계대지 마.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그만뒀어야 했어? 뭐 됐고. 중요한 건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왔다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아등바등 월세 살면서 힘들게 사는 것보다 빌라 들어가서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아? 그런데 당신 태도 참 솔직히 기가 막히다. 뭐가? 난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당신도 알잖아. 우리가 지금 돈 아껴야 한다는 거. 당신은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친정에서 얻어먹는 거에 너무 익숙해진 거야. 야, 내가 언제 얻어먹었어? 아니었어? 당신이랑 나 결혼할 때 혼수면 뭐며 다 친정에서 챙겨줬고 생활비 부족할 때도 엄마가 도와줬잖아. 지금도 우리가 어렵다고 하니까 빌라까지 내주신 거고. 아니 그거야 부모님이니까 도와주시는 거지. 부모님이니까? 웃기지 말고. 그럼 당신 부모님은 왜 우리한테 한 푼도 안 도와줘? 우리 부모님이랑 비교할 게 아니잖아. 당신 친정에 돈이 좀 있으니까 도와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아, 진짜 답답하네. 아니, 우리가 여기서 힘들게 사는 것보다 들어가는 게 낫잖아. 그럼 그냥 덥석 들어가서 살아야지. 뭐 그렇게 고민이 많아? 당신 지금 이걸 고민하는 내가 답답하다고? 솔직히 답답하지. 아니, 누가 자기 친정에서 집 주겠다는데 그렇게 고민을 해. 그리고 솔직히 바로 들어가겠다고 하면 내 입장이 좀 그러니까 한 달 정도만 끌어. 제발 들어가 살라고 할 때까지 애간장을 태우라고. 어? 아, 그래? 그럼 됐어. 없던 일로 하자. 뭐? 왜? 당신이 이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난 그냥 이 얘기하는 게 싫어졌어. 아니, 무슨 말이야. 당신도 들어가서 살면 좋잖아. 난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서 가는 거야. 그런데 당신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심지어 좋아하는 모습까지 보이잖아? 아니, 여보. 그렇게 갑자기 결론 내리면 어떡해? 결론 내리는 건 당신이지. 당신 왜 이렇게 뻔뻔해졌니?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 맞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연애할 때만 해도 남편은 책임감 있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경제적으로 자립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고 저에게도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계속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경제적으로 저에게 의존하려는 모습을 보였죠. 처음엔 저도 남편을 이해하려고 했고 회사 사정이나 경기 침체 같은 이유도 어느 정도 수긍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확신에 들었죠. 그는 결혼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아버지가 힘들게 얻은 신축 빌라를 두고 저는 고민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마치 당연한 권리라도 된 듯이 너무나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들어가서 살면 되겠네 라는 태도를 보이는 모습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단순히 우리 사정을 걱정해서 도와주려는 부모님의 마음을 남편은 그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공짜집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면목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남편은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도와주시는 거지 라며 태연하게 반응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저에겐 미안하고 죄송한 일이었지만 남편에게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는 듯 했습니다.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제가 고민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죠. 정말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저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걸까요? 결국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예상대로 화를 내셨고 제발 자존심 좀 버리라고 아버지도 괜찮다고 하신다고 설득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번 도움을 받으면 계속 그렇게 살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친정에 의존하려 들 게 분명했습니다. 제가 선을 긋지 않으면 이 관계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엄마는 결국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부모님이 도와주려는 마음은 너무나 감사했지만 남편이 그런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며 기대하는 게 싫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저는 친정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친정에 기대어 사는 남편을 키우게 되는 꼴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와 시어머니. 아이고, 너무 잘됐다. 정말 좋은 일이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 네 부모가 제발 좀 들어가 살라고 했다고. 하긴 빌라가 아파트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냐? 만족해야지. 네? 내가 들어가 산다고 니들보다 더 좁은 집에 사는데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 니들이 거기 들어갈 생각도 없을 거고 나도 며느리랑 같이 살 생각 없는 사람이야. 난 혼자가 편해. 마침 잘 됐어.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빌라에 어머니가 들어가시겠다고요? 그래, 그럼 누가 들어가겠어? 너희 아직 젊으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면 되지만 난 이제 안정이 필요하다고. 니들 부모도 제발 좀 들어가 달라고 한다며. 안 그래? 그 빌라는 제 부모님께서 저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어머니께 드린다는 말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달라고 한다고요? 아니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어차피 니들이 안 들어갈 거면 집이 비어있는데 당연히 나처럼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야지. 이게 순리야. 순리요? 어머니, 이건 순리가 아니라 억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왜 이렇게 딱딱하게 구니?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라 좀 그렇긴 하지만 내가 그냥 참고 살아야지 뭐. 너희 부모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가 만족해야지. 하긴 나는 원래 큰 걸 바라는 사람이 아니야. 난 그냥 조용히 살면 되는 사람이야.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머니. 만족하신다고요? 저도 만족할게요. 뭐? 무슨 소리야? 저도 만족한다고요. 어머니 아들이랑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만족을 해야겠다고요. 정리? 뭐라는 거야? 이혼할 거라고요. 아니 갑자기 이혼이 왜 나와? 네가 지금 뭘 오해하는 모양인데. 오해요? 어머니가 방금 하신 말 하나하나 되새겨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는 둥, 어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는 둥. 아니 그건 그냥 내가 변변찮은 아들이면 미안한 줄 아셔야죠. 뭐 우리 부모님의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냥 만족한다고요? 그럼 저도 만족할게요. 당신 아들이랑 이혼하는 걸로요. 아주 완벽하게 제 삶 다시 꾸리는 걸로요. 이혼? 아니 너 미쳤어? 이게 무슨 이혼까지 갈 일이야? 왜요? 어머니 남들한테 당연하게 바라는 게 참 많으시네요. 당신이 들어가 산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그럼
나는 왜 당당하게 당신 아들을 내쫓으면 안 되죠? 아니, 그건 그게 아니고, 말 돌리지 마세요. 당신 아들, 당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인간, 제가 아주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 드릴 테니까. 아, 그리고 어머니 집 비좁다고 하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아드님 보내드릴 테니까 둘이 낑기고 끼고 알콩달콩 사시면 되겠네요? 너 지금 정신 나갔니? 정신이요? 정신 나간 건 어머니랑 당신 아들이죠. 어떻게 하면 남의 걸 이렇게 당연하게 빼앗아 가질 생각을 하죠? 사람 참 기가 막히네요. 아, 그런데 그러고 보니 원래 그런 집안이었지? 뭐, 전 이제 끝내려고요. 고생하세요, 어머니. 그리고 당신 아들도 잘 데려가세요. 저랑은 이제 끝이니까요. 그 후 이야기. 결국 저는 단호하게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구질구질하게 매달렸습니다. 남편이 이제 와서 잘하겠다며 울고불고 매달렸고, 시어머니는 내가 잠깐 말이 헛나왔다며 다시 수습하려고 애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 한번 마음을 정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거든요. 이혼 서류를 준비하자 남편은 마지막까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며 질척거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이혼하면 후회할 거라느니 이제 와서 자기가 없으면 어떻게 살 거냐라느니 헛소리 늘어놓더군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후회? 아니, 살면서 한 선택 중에 가장 잘한 선택 같은데? 아, 그리고 앞으로 나 없는 삶이 더 힘든 건 당신이 아닐까? 나는 내 인생 다시 잘 살 테니 당신도 정신 차리고 살아봐. 아, 그리고 어머님이랑 꼭 평생 잘 모시고 살고 방도 좁다는데 서로 껴안고 자면 되겠네. 그렇게 저는 아주 깔끔하게 등을 돌렸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난리법석에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혼은 순조롭게 마무리됐고 저는 자유를 찾았죠. 이혼 후에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더 쪼들려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 여전히 남편을 갈구고 있고 남편은 전부 다 내 탓이 아니다라며 변명만 하면서 불행하게 살고 있다네요. 글쎄요. 그게 누구 탓인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겠죠? 전요. 전 지금 너무 행복해요. 시어머니 비위 맞추느라 남편의 무책임함을 감당하느라 낭비했던 시간을 온전히 제 자신을 위해 쓰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이혼, 후회요? 글쎄요. 세상에서 가장 잘한 선택을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흔한 듯 흔하지 않은 우리들의 이야기 지금까지 대신에 우리지아였습니다.